여객선 세월호 침몰 해역 인근에 있는 섬마을 관매도. 지난 16일 아침 이 마을 이장 고경준 씨는 집에서 배로 30여 분 거리인 다른 섬 조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9시 5분, 고 씨에게 지인의 급박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것도 그렇죠. 9시 한 5분 이 무렵에 있으니까. 맹골수도 해역에서 큰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 바로 세월호였습니다. 고 씨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섬마을의 주민들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 일이 벌어졌다고 직감한 고 씨는 바로 관매도 어촌계장 고용민 씨를 찾았습니다. 그때가 9시 30분. 어촌계장 고 씨는 당시 관매도 부두 앞 작업장에서 준학을 꿰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전화를 받자마자 어촌계장은 한달음에 마을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숨가쁘게 마이크를 잡고 여객선이 침몰 중이니 모두 구조에 나서자고 방송했습니다. 당시 시각은 9시 32분. 전화하고 이제 그 즉시 이제 내가 방송을 했죠. 방송을 하고 이제 워낙 급하다 보니까 저는 방송해놓고 그대로 먼저 달려갔죠. 방송을 들은 관매도 어민들은 즉시 어선에 시동을 걸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무리해서 사고 난 거잖아요. 그거는 뭐 1분 1초를 다투니까. 어찌든 빨리 도착을 해야지. 단 그 생각뿐이죠. 여기 가면. 세월호가 침몰하던 16일 오전 9시 5분. 조도에 있던 이장 고 씨가 지인의 전화를 받고 다시 주변 섬마을 주민들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 어촌 계장에게 연락해 어민들을 출동시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7분. 모두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현장 인근의 다른 섬 주민들 역시 구조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섬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사고 소식을 들은 이 마을 이장들도 마을 방송으로 위치를 알리고 어민들이 배를 타고 나가기까지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9시 20분에서 25분 이 정도. 그래갖고 우리가 여기서 배들이 좀 출동한 것이 한 40분 이 정도 우리가 출발했어요. 9시. 16일 오전 8시 52분 32초. 전남 소방본부 119로 세월호에 탄 학생으로부터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2분여 뒤인 54분 38초 해경 상황실로 전화를 넘깁니다. 이 전화는 58분에 끊겼습니다. 비슷한 시각 8시 56분 51초. 전남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로도 세월호 탑승객들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습니다. 첫 신고가 들어온 시간은 8시 52분. 그러나 정부는 최초 신고자와의 통화가 끝난 시각인 8시 58분을 사고 접수 시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8분 뒤인 9시 6분. 진도해상관제센터는 세월호가 관할구역에 들어온 지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교신도 않다가 목포해경에 연락을 받고서야 세월호를 호출해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9시 6분이면 관매도 이장 고경준 씨가 지인으로부터 배가 침몰한다는 전화를 받은 시각인 9시 5분보다도 늦은 시각입니다. 진도관제센터는 관할구역에 들어온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은 이유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에요. 조금 더 공청이나 설정 정부에서 연락드리죠. 죄송합니다. 9시 6분, 이 시각 직후 정부의 대응은 어땠을까?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종합상황실이 세월호와 관련해 처음으로 작성한 상황보고서 1보. 제목은 침수사고보고, 침수로 경사 50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사항은 해경배 4척, 함정 7척, 헬기 3대 출동, 인근 유조선의 구조 협조 요청, 그리고 관련 부서 전파였습니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 나온 2보. 11시 현재 475명 중 140명을 구조, 인명피해 없음. 보험 현황 1인당 3억 5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는 세월호 선체가 전부 물에 잠겼을 때지만 제목은 여전히 침수 보고. 일부 조치 사항과 비교하면 헬기 한 대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해수부 장관의 해경청 방문 예정도 중요 사안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3부는 11시 20분 작성. 당시 세월호는 완전 침몰 상태였지만 제목은 여전히 침수 보고. 역시 인명피해는 없고 승선자 475명 중 161명을 구조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4부는 11시 50분. 이제야 제목을 침수 전복 사고로 바꿉니다. 5부는 오후 1시. 477명 중 2명 사망, 350명을 구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련의 상황 보고를 보면 구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6부는 오후 3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350명이라던 구조자가 164명으로 정정됐습니다. 이 시간 이후 사고 열흘째인 25일까지 구조자는 10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일까? 여태까지 몇 개나 건졌어? 몇 놈이나 건졌냐고 우리 새끼들을! 그래 배려가 없다고 지금 아는데 해결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누가 해결해줄 거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476명의 승객과 선원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2시간 가까이 구조를 기다리다 침몰했습니다. 근처에 살던 섬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고 마을 방송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는 신고를 받고 난 이후 지금까지 그야말로 우왕좌왕하며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악몽 같은 열흘이 지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작년에 해낭사고 나가지고 한 분은 찾았지만 한 분은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작년 7월달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찾으면 참 다행이에요. 그분들. 비록 우리 학생들이 운명을 달리했지만 부모가 제대로 와야 되잖아요. 네.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잘 아시죠?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